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다이어트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서 위기인 것도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이 다이어트 위기 순간들 탑 5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다이어트 위기 순간 5등은요 바로 대학 진학입니다. A번 대학의 12년도 연구를 보시면 이 대학 신입생들은요 보통 체중이 5.5kg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이건 왜 그럴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초중고는 보통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다니죠. 이 대부분 같은 지역에서 다들 사람들이 다 왔고 또 서로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집도 자신이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통학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그냥 거기서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반면에 대학은요 자신이 살지 않던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초중고는 보통 멀어봤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동네인 경우도 많고 애초에 알던 친구들이 같은 학교도 많이 오기도 하고. 자, 그런데 대학은 뭐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뭐 진짜 뭐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거나 아예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정말 뭐 충청도에서 서울 가든지 하는 식으로 아예 도간 이동을 하기도 하죠. 또 초중고는 이 그나마 알던 동네 친구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가 막 중학교에도 와 있고 고등학교 와 있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자, 대학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죠. 완전히 낯선 환경에 완전히 혼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디킨 대학의 07년도 연구에 따르면 이 스트레스는 고열량 음식, 특히 지방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주로 먹게 된다고 하죠. 스트레스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을 증가시키고요, 이 코르티솔 때문에 그런 음식들이 더 땡기고 더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체중이 더 늘겠죠. 자, 다이어트 위기 순간 4등은요 취직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학과 좀 비슷한 상황일 순 있어요. 자, 학생 신분으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회라는 정글에 내던져져 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취직이죠. 자, 하버드 의대의 2000년도 연구를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이 사회적 관계하고 소속감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있냐,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냐, 어떤 사이가 되냐에 따라서 내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이 온다는 것이죠. 또 하버드 의대의 07년도 연구에서 12,06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한 사람이 체중이 증가하면요 그 사람의 친구가 체중이 증가할 확률이 57%나 늘어났고, 형제는 40%, 배우자는 37%가 확률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건 또 왜 그럴까? 이 앞선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번 사회적 지원 제공, 그리고 2번 사회적 영향, 그리고 3번 사회적 참여 및 애착, 그리고 4번 자원 및 물질적 재화에 대한 접근을 통한 개인이 주위 사람들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즉, 학생에서 이 사회인이라는 이렇게 큰 변화를 겪으면서 거기서 오는 또 스트레스로, 이런 달라진 거에 적응하는 스트레스로 체중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이어트 위기 순간. 자, 3등은요 연애 또는 결혼입니다. 아, 설마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09년도 연구에서 8,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하면 6.8kg, 결혼하면 10.9kg가 쪘습니다. 남자도 살은 쪘는데요, 연애나 결혼이나 똑같았고요. 이것도 근데 아마 좀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옆에서 보셨기도 하셨을 거고. 자, 연애하면서 막 둘이서 맛집 사냥 다니고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더니 살이 많이 쪘다. 자, 그리고 더 문제랄까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사랑이 더 깊어질수록 살이 더 많이 찌기도 합니다. 자, 플로리다 대학의 13년도 연구를 보면은 이 신혼부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할수록 살이 더 쪘고요, 행복하지 않을수록 살이 덜 쪘다고 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 자, 해당 연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짝을 찾아서 안정감이 더 들수록 새로운 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몸매에 신경 쓸 필요가 점점 더 없어져서 그럴 것 같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자, 그리고 다이어트 위기 순간 2등은요 이직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이동을 했느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넬 대학의 03년도 연구를 보면 이 직장이 생활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다 미쳤는데 특히 식단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임금, 업무량, 직위 등등이 식단, 특히 과일하고 채소를 얼마나 먹느냐, 이것과 관련이 매우 컸다고 해요. 일이 힘들고 불만이 클수록 식단 선택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하죠.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겪으셨을 텐데요. 이직 후에 살이 찌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살쪘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직장을 옮긴 후였던 적도 많죠. 따라서 이 부분도 다이어트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위기 순간, 자, 대망 1등,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바로 출산입니다. 이건 뭐 거의 완전히 다른 수준의 이야기가 될 정도로 영향력이 좀 많이 큰데요. 아마 여성분들은 산후 비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postpartum weight retention, 즉 산후 체중 저류라고 하는데요. 미국 CDC 자료에 따르면 원래 정상 체중이었던 사람은 임신 후에 11.5에서 16kg 정도가 늘어나고요. 이 체중이 다 빠지지 않고 남아버리는 게 바로 산후 체중 저류, 쉽게 말해서 산후 비만입니다. 노스쇼어 의대 15년도 연구를 보면은 전체 산모의 한 75% 정도가 출산 1년 뒤에도 체중이 원래보다 더 무겁게 유지됐고요. 47%는 9kg가 더 무거웠고요. 나머지 또 25%, 4분의 1 정도는요, 18kg나 더 무거웠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지금. 이건 여자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게 남자도 아이가 크면서 같이 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다수죠. 뭐 여러분들도 뭐 유부남들이나 옆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산후 체중 저류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또 힘들다 보니까 산후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스트레스를 이 먹는 거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밤에 애기 재우면 그때부터 힐링 타임 가지면서 왕창 뭔가 몰아먹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대부분 살이 엄청나게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쪘던 살이 빠지지 않고 다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애기 키우면서도 살이 더 찌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의 위기 순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이런 인생의 중대사마다 이 살이 찌는 위기가 온다는 거 아마 경험상으로는 좀 알고 계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삶의 지혜를 각종 연구나 논문들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런 일이 있으면서 살이 찌면은 보통 당황하십니다. 이게 당황하니까 왜 이러지? 빠질라나? 좀 기다려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별다른 대처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시간이 다 가고 늦게 되죠. 자, 근데 이제는 이런 거를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저런 상황들이 생겨날 때, 그때 들었던 그 상황이 나한테 지금 온 거구나 하고, 아니면은 미리 생각을 하셔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대처하고 미리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별건 없어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현재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있다면 바뀐 상황에서 그 습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직을 하는데 초반에 적응하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좀 자꾸 일 끝나고 와서 뭔가 자꾸 먹을 것 같아. 자, 이런 먹을 걸로 푸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취미를 좀 준비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절대 그때도 안 먹는다고 미리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미리 뭐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걸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본다든지, 그래서 걸으면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 좀 풀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출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산욕기인 6주와 12주 검진 끝나고 이 체중 감소와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미리 친정이나 시댁에 뭐 도움을 구해 놓는다든지, 아빠의 일 스케줄을 조정해 가지고 좀 더 육아를 돕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말이죠. 즉 내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고, 내 사정은 나만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정에 맞춰서 미리 대비하면은 대부분은 큰 문제가 잘 안 됩니다. 뭐든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정도 다 진행 다 되고 다 일 끝나고 나서 뭐야 살쪘네 하면 이미 몇 개월 지나 있고, 그때는 이미 다 진행해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만약 이미 그런 상황이 오셨다면은 지금이라도 대처하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늦은 건 없어요. 자,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요, 의연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